짐 싸, 지금 당장 나가! 시어머니는 손님들이 가득한 거실에서 유리의 트렁크를 던졌습니다. 남편의 외도 상대가 아들을 임신했다는 이유로 8년을 함께한 며느리를 쫓아낸 거였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몰랐습니다. 쫓아낸 며느리 뒤에 누가 있는지. 이 땅은 원래 내 거야. 당신은 임대료 내고 쓰는 거지. 80대 할머니가 신축 건물 개관식장에 나타났습니다. 평생 허름한 옷만 입고 살았던 할머니의 진짜 정체는 종로 일대 수십 채 건물을 소유한 땅 부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자랑하던 그 건물도 며느리한테서 빼앗은 땅도 모두 할머니 손안에 있었습니다. 과연 이 며느리는 시댁의 모든 비밀을 밝혀내고 당당하게 설 수 있을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유리는 결혼한 지 8년이 되도록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처음엔 기다려주겠다고 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시선이 차갑게 변했어요. 특히 시어머니 박정희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유리는 그 시선을 견디기 위해 더 열심히 집안일을 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시부모님 수발을 드는 건 물론이고 남편 민수의 뒷바라지도 완벽하게 해냈죠. 그런데도 시어머니의 얼굴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노력이 무의미해졌어요. 유리는 병원을 수없이 드나들었습니다. 검사를 받고 약을 먹고 주사를 맞았죠. 그런데 문제는 유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남편 민수도 검사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댁에선 그 사실을 애써 외면했죠. 모든 책임을 며느리에게 떠넘겼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거실엔 시어머니의 친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던 분위기가 갑자기 얼어붙었죠. 현관문이 열리더니 시어머니가 험악한 표정으로 들어섰어요. 손엔 큰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유리, 나와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어요. 유리는 주방에서 급히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봉투를 탁자 위에 던졌어요. 봉투 안에선 사진들이 쏟아졌습니다. 흑백으로 인쇄된 사진 속엔 남편 민수와 낯선 여자가 찍혀 있었죠. 둘은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유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어머니는 비웃듯 말했죠. 내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민수가 밖에서 알아서 해결했어. 그 여자가 지금 임신했다는구나. 아들이라더라. 거실이 술렁였습니다. 시어머니 친구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유리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죠. 남편은요? 남편은 어디 있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수는 지금 그 여자 병원에 갔어. 애 확인하러. 유리는 주저앉을 뻔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남편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죠. 그럴 사람이 아니긴. 내가 제 역할을 못하니까 남자가 밖에서 찾은 거야. 당연한 일 아니겠어? 유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 지금 당장. 유리는 귀를 의심했어요. 나가라고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집안에 대를 이을 아이가 생겼어. 내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지. 짐 싸. 손님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어요. 모두가 이 끔찍한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유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남편한테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시어머니는 단칼에 잘랐습니다. 민수도 동의했어. 아니, 민수가 먼저 말했지.
너랑 이혼하고 그 여자랑 살겠다고. 유리의 세상이 무너졌어요. 8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더니 유리의 옷가지들을 트렁크에 마구 집어넣었어요. 정리할 시간도 주지 않았습니다. 트렁크는 거실 바닥에 던져졌죠. 여기 내 짐이야. 가져가. 유리는 비틀거리며 트렁크를 잡았습니다. 손님들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그래도 좀 천천히 하시지.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날카롭게 돌아봤습니다. 8년 동안 제 역할 못한 며느리를 왜 더 두겠어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유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트렁크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는데 손이 떨렸죠. 제발, 제발 남편이 오기를. 민수가 나타나서 이 상황을 막아주기를. 하지만 현관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유리는 집 밖으로 나섰어요.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었습니다. 트렁크 바퀴가 덜컹거리는 소리만 들렸죠. 뒤를 돌아봤어요. 8년을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그 집 거실에선 아직도 손님들이 앉아 있을 거예요. 수군거리며 자신의 불행을 입에 담고 있겠죠. 유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뒤를 보지 않기로 했어요. 길을 걷는데 주머니에서 뭔가 만져졌습니다. 꺼내보니 작고 낡은 사진이었죠. 아버지와 함께 찍은 흑백 사진이었어요. 종로 뒷골목 어딘가였습니다. 아버지는 웃고 있었고 어린 유리는 아버지 손을 잡고 있었죠. 사진 뒤엔 희미하게 가게 이름이 보였어요. 유리는 사진을 주머니에 다시 넣었습니다. 지금은 이 사진 한 장이 전부였어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친정은 갈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죠. 형제자매도 없었어요. 유리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모두 바쁘게 움직였죠. 아무도 유리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유리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신호음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전화했지만 민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어요. 당신 어디예요? 나 지금 집에서 쫓겨났어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어요. 유리는 여관을 찾아 걸었습니다. 작은 여관 하나가 보였죠. 간판은 낡았지만 깨끗해 보였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물었죠. 며칠 묵으실 거예요? 유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며칠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요. 가까스로 말했죠.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열쇠를 건넸어요. 2층 끝방이에요. 유리는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좁은 방이었지만 깨끗했어요. 트렁크를 내려놓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쏟아졌죠. 참았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유리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8년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결혼식 날, 시댁에 처음 인사 갔던 날, 명절마다 준비했던 음식들, 병원에서 받았던 검사 결과지들, 모든 게 헛되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유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리엔 불빛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저 불빛 아래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겠죠. 유리만 멈춰 있는 것 같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혹시 남편일까 싶어 급히 확인했죠. 하지만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조용해졌죠. 유리는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어요. 아빠, 나 어떻게 해야 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웃고 있었죠. 유리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 사진이 지금 자신에게 남은 전부였어요. 그리고 이 사진이 앞으로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유리는 아직 몰랐습니다. 유리는 여간방에서 사흘을 꼼짝 않고 지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어요. 아주머니가 가끔 문을 두드렸죠. 식사라도 하세요. 유리는 대답만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남편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죠. 문자도 읽지 않았어요. 유리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이대로 사라지고 싶었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여관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유리야, 익숙한 목소리였죠. 고개를 돌리니 할머니가 서 있었어요. 박정순 할머니였습니다. 80대 후반의 나이에도 허리가 꼿꼿했죠. 할머니는 방으로 들어오더니 유리를 꼭 안았어요. 이 할미가 이제야 왔구나. 미안하다. 유리는 할머니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저 어떡해요? 할머니는 유리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할머니는 유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씻고 밥 먹어라. 그리고 할미 얘기 들어봐. 유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간단히 씻고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아주머니에게 음식을 시켰죠. 따뜻한 국밥이 올라왔어요. 먹어. 유리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며칠 만에 제대로 된 식사였죠. 국물이 목으로 넘어가니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할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내 시어머니한테 연락받았다. 유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 여자가 전화해서 내가 집 나갔다고 하더구나. 마치 내가 잘못해서 나간 것처럼 말하더라. 유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저는 쫓겨났어요. 할머니는 알고 있다는 듯 말했습니다. 다 알아. 내 남편이 바람 피운 것도, 그 여자가 임신한 것도, 시어머니가 널 내쫓은 것도. 할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래서 할미가 왔다. 유리는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근데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할머니는 조용히 웃었죠. 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야. 할미가 있잖니. 유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도 어려우시잖아요. 제가 폐를 끼칠 순 없어요. 할머니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어렵긴 뭐가 어려워. 유리야, 할미가 사실은 말이야. 할머니는 잠시 뜸을 들였어요. 종로에 건물 좀 있다. 유리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건물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죠. 몇 채 아니고 수십 채야. 유리는 믿을 수 없었어요. 할머니는 평생 허름한 옷만 입고 사셨습니다. 작은 집에서 혼자 사셨죠. 그런 할머니가 건물주라니.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내 할아버지가 젊을 때 종로에 땅을 좀 샀어. 그때는 헐값이었지. 그 땅이 지금은 어마어마한 가치가 됐단다. 유리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럼 할머니는 부자시잖아요. 왜 그렇게 사셨어요? 할머니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돈 많다고 뽐내며 살 필요 없어. 조용히 사는 게 좋더라. 하지만 이제는 다르지. 내 손녀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가만히 있을 순 없잖니. 유리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할머니가 자신을 위해 움직인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것 좀 봐라. 유리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죠. 소유주 이름은 박정순이었어요. 건물 주소를 보니 유리도 아는 곳들이었습니다. 종로 한복판의 건물들이었죠. 할머니, 이게 다 할머니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시어머니가 자랑하던 그 신축 건물도 사실은 할미 땅이야. 유리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네. 할머니는 빙그레 웃었죠. 내 시어머니는 몰라. 명의만 다르게 해놨거든. 그때 밖에서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여관 주인 아주머니였어요. 차 좀 드세요. 유리는 아주머니를 보고 놀랐습니다. 불래 언니? 아주머니도 놀란 표정이었죠. 유리야, 너 여기 왜 있어? 두 사람은 중학교 동창이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거였습니다. 불래는 자리에 앉았어요. 무슨 일이야? 너 얼굴이 왜 그래? 유리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불래는 듣다가 화를 냈죠. 내 시어머니 진짜 너무하네.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불래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있잖아, 유리야. 나 내 시어머니 좀 아는데. 유리는 고개를 들었어요. 뭘 아는데? 불래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죠. 예전에 내 시어머니가 여기 와서 누구랑 만난 적 있어.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누구랑? 불래는 말했어요. 부동산 중개업자 같았어. 뭔가 서류를 주고받더라고. 근데 그게 좀 이상했어. 몰래 만나는 것처럼 행동했거든. 유리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언제였어? 불래는 기억을 더듬었죠. 한 5년 전쯤 내가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야. 그때 내 시어머니가 여기서 만나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그 땅은 내 거야. 그랬어. 할머니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무슨 땅? 불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세히는 몰라. 근데 종로 어딘가라고 했던 것 같아. 할머니와 유리는 눈빛을 교환했어요. 뭔가 수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유리야,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할미가 직접 알아볼게. 유리는 할머니를 붙잡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시겠어요? 할머니는 유리의 손을 꼭 잡았죠. 걱정 마. 할미가 다 해결할 테니까. 넌 여기서 푹 쉬어. 힘 좀 회복해야지. 유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유리에게 용기를 주었죠.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혀줄 증인도 생겼죠. 유리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유리는 조금씩 기운을 차렸어요. 할머니가 매일 찾아와 밥을 챙겨줬죠. 불래도 틈틈이 들러 이야기 상대가 되어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급히 여관으로 왔어요. 유리야, 큰일 났다. 유리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는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죠. 내 시어머니가 건물 개관식한대. 화면엔 초대장 사진이 있었어요. 화려한 디자인에 금박으로 글씨가 써져 있었습니다. 박정희 여사 건물 준공식 및 입주 기념식. 유리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이게 뭐예요? 할머니가 설명했습니다. 내 시어머니가 종로에 새 건물 지었다고 난리야. 그 건물을 아들 민수 이름으로 등기하고 거기서 새 식구들이랑 살겠다는구나. 유리는 가슴이 아팠어요. 새 식구라니. 남편과 그 여자 그리고 뱃속의 아이를 말하는 거겠죠. 할머니는 계속 말했어요. 근데 말이야, 그 건물 주소를 보니 이상한 거야. 유리는 물었습니다. 뭐가요? 할머니는 서류를 꺼냈죠. 그 건물이 서 있는 땅이 할미 땅이거든. 유리는 눈이 커졌어요. 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시어머니는 모르는 것 같아. 명의가 복잡하게 돼 있어서. 근데 실제 소유주는 할미야. 유리는 믿기지 않았어요. 그럼 시어머니가 불법으로 건물을 지은 거예요? 할머니는 손을 저었습니다. 불법까진 아니고
임대료를 내고 지은 거겠지. 근데 임대료를 제대로 안 낸 것 같더라. 개관식은 사흘 뒤였습니다. 할머니는 유리에게 말했어요. 우리도 가자. 유리는 고개를 저었죠. 저는 못 가요. 시어머니 보기 싫어요. 할머니는 유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야 해. 내가 당당하게 서 있어야 돼. 숨어 있으면 내가 잘못한 것처럼 보여. 유리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할머니 말이 맞았습니다. 자신은 잘못한 게 없었어요. 알겠어요. 갈게요. 개관식 날이 밝았습니다. 유리는 깨끗한 옷을 차려입었어요. 할머니도 평소와 달리 단정한 한복을 입었죠.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종로로 향했습니다. 건물 앞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박정희 여사 신축 건물 준공 축하. 유리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할머니가 손을 꼭 잡아줬죠. 괜찮아. 할미가 있어. 건물 입구엔 시어머니가 서 있었어요. 화려한 옷을 입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엔 낯선 여자가 있었죠. 배가 불러 있었어요. 임신한 상간녀였습니다. 유리는 그 모습을 보고 주먹을 꽉 쥐었어요. 시어머니는 손님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안에도 대가 이어져요. 곧 손주를 보게 됩니다. 손님들은 축하한다고 박수를 쳤죠. 그때 할머니가 앞으로 나섰어요. 시어머니는 할머니를 보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사돈어른? 여긴 왜? 할머니는 태연하게 말했죠. 축하하러 왔지. 내 땅에 건물 잘 지었다며?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 땅은 제가 산 겁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 땅은 원래 내 거야. 당신은 임대료 내고 쓰는 거지. 시어머니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말도 안 돼요. 증거라도 있어요? 할머니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등기부등본이었죠. 여기 봐. 소유주가 박정순이야. 그게 바로 나고. 시어머니는 서류를 낚아챘어요. 들여다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럴 수가.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뭐야, 자기 땅이 아니었어? 임대료도 제대로 안 냈다면서? 할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임대 계약서 봤어? 당신 6개월치 밀렸더라.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건. 할머니는 손을 내저었죠. 변명 말고. 오늘이 마지막 기회야. 밀린 임대료 다 내고 앞으로 제대로 내든지 아니면 이 건물에서 나가든지. 시어머니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완전히 망신을 당한 거예요. 상간녀가 나섰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어요. 닥쳐. 내가 끼어들 일 아니야. 상간녀는 움찔했죠. 하지만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계약서 제대로 확인 안 한 것뿐이에요. 할머니가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계약서 제대로 안 봤으면 당신들 잘못이지. 그리고 내가 듣기론 당신들 뇌물 쓴 것도 있다며? 시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할머니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거 봐. 5년 전에 구청 담당자한테 돈 준 거 다 기록돼 있어. 건축허가 빨리 받으려고 쓴 거지? 시어머니는 서류를 보고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그걸? 할머니는 웃었어요. 세상에 비밀은 없어. 다 드러나게 돼 있지. 손님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뇌물까지 썼다고? 완전 불법 아니야? 시어머니는 변명하려 했어요. 그건 오해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죠. 오해 아니야. 증거 다 있어.
필요하면 경찰에 넘길 수도 있고 시어머니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어요. 주변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평생 쌓아온 체면이 한순간에 무너졌죠. 유리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자신을 내쫓았던 시어머니가 저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 통쾌했죠. 하지만 한편으론 씁쓸했어요. 이게 정말 복수일까? 할머니는 유리를 돌아봤습니다. 이제 가자. 유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건물을 나섰습니다. 뒤에선 시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죠. 여러분, 오해해요. 제발 들어보세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모두 등을 돌리고 떠났어요. 개관식은 엉망이 됐습니다. 개관식 이후 시어머니는 조용해졌습니다. 유리는 여관에서 할머니와 함께 다음 계획을 세웠어요. 할머니는 서류를 펼쳐놓고 말했죠. 유리야,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야 해. 유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뭘 찾아야 하는데요? 할머니는 손가락으로 지도를 가리켰어요. 종로 일대 땅 소유 내역을 다 확인해야 해. 내 아버지 땅도 있을 거야. 유리는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땅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아버지가 젊을 때 땅을 좀 샀어. 많진 않지만 종로 쪽에 두어 필지 있었지. 근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그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더라고. 유리는 기억을 더듬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시어머니가 상속 절차를 도와준다고 했었죠. 서류에 도장만 찍으라고 했습니다. 유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찍었어요. 혹시 그때? 할머니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 확인해 봐야겠다. 두 사람은 구청으로 향했어요. 등기부를 열람했습니다. 유리 아버지 이름으로 된 땅을 검색했죠. 결과가 나왔어요. 두 필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유주가 바뀌어 있었죠. 현재 소유주는 박정희였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유리는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할머니는 서류를 꼼꼼히 봤어요. 상속 포기 각서가 있네. 유리는 서류를 봤습니다. 자신의 도장이 찍혀 있었죠. 하지만 내용은 처음 봤어요. 상속을 모두 포기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거 모르고 도장 찍었어요. 할머니는 이를 악물었죠. 이게 사기야. 완전히 속인 거지. 두 사람은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대면해야 했어요. 집에 도착하니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이었죠. 유리, 내가 왜 여기 와? 유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요. 시어머니는 문을 막았어요. 들어올 생각 말고 돌아가. 할머니가 나섰습니다. 비켜.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야. 시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비켰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상간녀도 있었어요. 배를 쓰다듬으며 소파에 앉아 있었죠. 상간녀는 유리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왜 왔어요? 여긴 이제 당신 집 아니에요. 유리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습니다. 제 아버지 땅 어떻게 된 건가요? 시어머니는 눈을 피했어요. 무슨 소리야? 유리는 서류를 꺼냈죠. 이거 보세요. 제 아버지 땅이 어머님 이름으로 돼 있어요. 시어머니는 당황했습니다. 그건 내가 상속 포기해서 그런 거야. 유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상속 포기한 적 없어요. 어머님이 그냥 도장만 찍으라고 했죠. 시어머니는 발뺌했습니다. 내가 서류 안 읽고 찍은 거잖아. 그건 내 잘못이지. 할머니가 끼어들었어요. 아니야. 내용을 제대로 설명 안 하고 도장 받은 건 사기야. 법적으로 무효야. 시어머니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효라니 무슨 소리야.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죠. 변호사 통해서 다
다 되돌릴 거야. 그 땅 원래 주인한테 돌려줘야지. 시어머니는 흥분했어요. 안 돼. 그 땅은 이미 내가 팔았어. 유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팔았다고요? 시어머니는 실수했다는 표정이었죠.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추궁했어요. 누구한테 팔았어?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상간녀가 나섰죠. 그게 뭐 어때서요? 이미 팔린 건데. 할머니는 상간녀를 노려봤어요. 내가 끼어들 일 아니야. 상간녀는 주눅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용기를 냈죠. 저도 이 집 식구예요. 곧 아들 낳을 거라고요. 할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들, 진짜 임신이나 한 거 맞아? 상간녀 얼굴이 빨개졌어요. 무슨 소리예요? 당연히 임신했죠. 할머니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럼 병원 기록 보여봐. 상간녀는 당황했어요. 왜 그걸 보여줘야 하는데요? 할머니는 팔짱을 꼈죠. 의심스러우니까. 내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상간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라니요? 저 진짜 임신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수가 들어왔어요. 유리의 남편이었죠. 민수는 유리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유리야. 유리는 남편을 차갑게 봤어요. 오랜만이네요. 민수는 미안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유리야,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유리는 비웃었죠. 어쩔 수 없었다고요? 당신이 선택한 거잖아요. 민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민수야, 내가 설명해.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난리야. 민수는 난감한 표정이었죠. 어머니, 근데 유리 아버지 땅은 진짜 문제 아니에요? 제대로 설명 안 하고 넘겨받은 거잖아요. 시어머니는 아들을 노려봤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가 잘못하신 거예요. 상간녀가 민수 팔을 잡았습니다. 오빠 무슨 소리예요? 어머님 편을 들어야죠. 민수는 상간녀 손을 뿌리쳤어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해야지. 상간녀는 당황했죠. 할머니는 민수를 봤습니다. 그래도 내가 양심은 있구나. 민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유리한테 미안해요. 시어머니는 급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뭔가 숨기려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따라 들어갔죠. 유리도 뒤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금고를 열고 있었어요. 서류를 꺼내려는 참이었죠. 할머니가 손을 잡았습니다. 뭘 숨기려고? 시어머니는 손을 뿌리쳤어요. 내 물건인데 왜 간섭해? 할머니는 금고를 들여다봤습니다. 서류 뭉치가 있었어요. 꺼내서 펼쳤죠. 상속 관련 서류였습니다. 유리 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토지 목록도 있었죠. 할머니는 서류를 자세히 봤습니다. 이거 봐, 유리야. 내 아버지가 남긴 땅이 여기 다 적혀 있어. 근데 이걸 내 시어머니가 은폐한 거야. 유리는 서류를 받아봤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남긴 거였는데 시어머니가 가로챘던 거예요. 이게 증거예요. 이걸로 고소할 수 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시어머니는 주저앉았어요. 모든 게 끝났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할머니는 유리를 데리고 종로 골목을 걸었어요. 오래된 다방 앞에서 멈췄죠. 여기 기억나니? 유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랑 자주 왔던 곳이에요. 할머니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다방 주인은 70대 할아버지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는 주인을 알아봤죠. 사장님, 저 기억하시죠? 주인은 할머니를 보고 반가워했어요. 아이고, 정순 씨. 오랜만이네요.
할머니는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유리도 옆에 앉았죠. 커피 2잔 주세요. 주인은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5년 전쯤 여기서 찍은 사진 있나요? 주인은 고개를 갸웃했죠. 사진이요? 어떤 사진? 할머니는 설명했어요. 여자 둘이 남자 하나랑 만난 적 있었어요. 뭔가 서류 같은 거 주고받더라고요. 주인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아, 그때. 맞아요. 기억나네. 할머니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죠. 사진 남아 있어요? 주인은 뒤쪽 선반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손님들 사진 좀 보관하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주인은 선반에서 앨범을 꺼냈어요. 먼지를 털고 펼쳤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더니 멈췄죠. 이거 아닌가요? 할머니와 유리는 사진을 봤습니다. 시어머니 박정희가 찍혀 있었어요. 그 옆엔 상간녀도 있었죠. 그리고 정장 입은 남자가 1명 더 있었습니다. 3사람은 서류를 펼쳐놓고 대화하고 있었어요. 이거예요. 할머니는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이 남자 누구예요? 주인은 고개를 저었죠.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부동산 중개업자 같았어요. 명함도 주고받더라고요. 할머니는 사진을 달라고 했습니다. 원본 있어요?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거티브 필름 있어요. 뽑아드릴까요? 할머니는 고마워했죠. 네, 부탁해요. 사진을 받아든 할머니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거면 충분해. 유리는 물었어요. 이걸로 뭘 할 건데요? 할머니는 빙그레 웃었죠. 동네에 소문 좀 내야지. 2사람은 다방을 나섰습니다. 종로 시장으로 향했어요. 할머니는 상인들에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좀 보세요. 박정희 씨가 수상한 거래하는 거예요. 상인들은 사진을 보고 수군거렸죠. 이게 뭐예요? 할머니는 설명했습니다. 저 여자가 불법으로 땅 거래한 거예요. 며느리 재산까지 가로챘고요. 상인들은 놀랐어요. 정말요? 박 여사가?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 다 있어요.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다음 날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시장에 나왔습니다. 장을 보려고 한 거죠. 하지만 상인들 태도가 달랐어요. 싸늘하게 대했습니다. 사과 좀 주세요. 시어머니가 말했죠. 상인은 무뚝뚝하게 사과를 담았어요. 돈만 딱 받고 거스름돈을 던지듯 줬습니다. 시어머니는 기분이 나빴어요. 왜 이러세요? 상인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옆 가게로 가도 마찬가지였죠. 생선 가게에서도 반응이 차갑더니 야채 가게에선 아예 안 팔겠다고 했어요. 우린 부정직한 사람한테 안 팔아요. 시어머니는 황당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상인은 팔짱을 꼈죠. 소문 다 들었어요. 며느리 재산 가로챘다면서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건 오해예요. 상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오해긴요. 사진까지 있던데. 시어머니는 사진이라는 말에 움찔했죠. 무슨 사진? 상인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미 사진이 돌고 있었어요. SNS에 퍼진 거였죠. 시어머니는 핸드폰 화면을 봤습니다. 자신이 다방에서 찍힌 사진이었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급히 집으로 돌아갔어요. 상간녀에게 물었죠. 다방에서 찍힌 사진 알아? 상간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까 누가 보내줬어요. 어떡하죠? 시어머니는 주저앉았어요. 망했어. 완전히 망했어. 상간녀는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냥 부인하면 안 돼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죠.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부인해? 민수도 사진을 봤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민수는 화가 났죠. 어머니가 정말 이런 일 하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변명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 우리 집안 지키려고 한 거야.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동네 사람들은 시어머니를 손가락질했습니다. 길을 가도 수군거렸죠. 시어머니는 외출도 못했어요. 명성은 완전히 추락했습니다. 상간녀도 마찬가지였어요. 배를 안고 집에만 있었죠. 두 사람은 고립됐습니다. 유리와 할머니의 계획은 성공했어요. 이제 시어머니는 더 이상 당당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드러났고 동네는 그들을 외면했죠. 유리는 처음으로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유리는 할머니와 함께 다음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말했죠. 유리야, 저 상간녀 뭔가 이상해. 유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가요? 할머니는 턱을 괴며 생각했어요. 임신했다는데 배가 너무 안 불러. 유리는 고개를 끄덕였죠. 저도 그 생각했어요. 몇 달 됐다고 했는데 배가 작더라고요. 할머니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병원 기록 좀 알아봐야겠어. 유리는 놀랐어요. 그게 가능해요? 할머니는 웃었죠. 할미 아는 사람이 있어. 두 사람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친구가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병원 로비에서 만났죠. 정순아, 오랜만이네. 할머니는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고마워. 수고 좀 시켰어. 간호사는 주변을 살피며 말했어요. 조용한 데 가자. 세 사람은 병원 뒤편으로 갔습니다. 간호사는 서류를 꺼냈죠. 여기 봐. 상간녀 기록이야. 유리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임신 확인 기록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다음 페이지를 보니 유산 기록이 적혀 있었죠. 3개월 차에 유산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유리는 눈이 커졌어요. 유산했다고요?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개월 전이야. 근데 이상한 게 그 후로 병원 안 왔어. 정기 검진도 안 받고. 할머니는 팔짱을 꼈죠. 그럼 지금 배는 뭐야? 간호사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가짜겠지 뭐. 속옷에 뭐 넣은 거 아닐까? 유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짓말을 한 거예요? 할머니는 서류를 챙겼어요. 이거 복사 좀 해줄 수 있어?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죠. 기다려. 잠깐 후 복사본을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두 사람은 병원을 나섰습니다. 유리는 분노했어요. 저 여자가 우리 가족을 완전히 속인 거예요. 할머니는 유리를 진정시켰죠. 진정해. 이제 우리한테 카드가 생긴 거야. 유리는 물었습니다. 이걸 바로 공개할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 더 큰 무대에서 폭로해야지. 유리는 할머니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며칠 뒤였어요. 시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간녀의 출산 예정일이 다가온다며 잔치를 연다는 거였죠. 친척들을 다 초대했다고 했어요. 물론 유리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초대장을 받았어요. 할머니는 유리에게 보여줬죠. 이때다. 유리는 긴장했습니다. 정말 가실 거예요? 할머니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당연하지. 넌 어떻게 할래? 유리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저도 갈래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죠. 좋아. 같이 가자. 잔치 날이 밝았습니다. 유리는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었어요. 할머니도 단정한 한복을 입었죠. 두 사람은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집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친척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상간녀는 배를 크게 만들고 앉아 있었죠. 시어머니는 신이 나서 자랑했습니다.
곧 손주 볼 거예요. 아들이에요. 친척들은 축하했어요. 그때 할머니와 유리가 들어섰습니다. 시어머니는 표정이 굳었죠. 왜 왔어요? 할머니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초대받았잖아. 축하해 주러 왔지. 시어머니는 할머니를 막을 수 없었어요. 친척들 앞이었으니까요. 자리에 앉으세요. 할머니와 유리는 구석에 앉았습니다. 상간녀는 유리를 힐끔 봤어요. 불안한 표정이었죠.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친척들은 상간녀에게 물었어요. 출산 예정일이 언제예요? 상간녀는 웃으며 대답했죠. 다음 달이요. 아들이라고 확정됐어요. 친척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우쭐했어요. 드디어 우리 집안의 대가 이어져요. 유리는 그 모습을 차갑게 지켜봤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모두 할머니를 봤죠. 할머니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여러분,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시어머니는 불안해했습니다. 뭔데요? 할머니는 서류를 펼쳤죠. 이 여자, 임신 거짓말한 거예요. 자리가 술렁였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상간녀는 일어서며 부인했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저 진짜 임신했어요. 할머니는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병원 기록이에요. 3개월 전에 유산했다고 나와 있어요. 친척들은 서류를 보려고 모여들었죠. 상간녀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상간녀를 돌아봤어요. 이게 사실이야? 상간녀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시어머니는 소리쳤죠. 대답해. 상간녀는 결국 무너졌어요. 미안해요. 유산한 건 맞아요. 하지만 어머니가 실망하실까봐. 시어머니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지금 배는? 상간녀는 배를 만졌어요. 이건 속옷에 넣은 거예요. 친척들은 경악했습니다. 거짓말이었어? 완전히 사기잖아. 시어머니는 주저앉았죠. 나를 속였어? 상간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상간녀를 밀쳤어요. 당장 나가. 상간녀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친척들은 시어머니를 비난했어요. 며느리 내쫓고 저런 여자 들였어? 창피한 줄 알아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유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할머니와 함께 집을 나섰죠. 뒤에선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리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종로 상인연합회에서 정기 모임이 열렸어요. 할머니는 연합회 명예회장이었죠. 모임 장소는 종로 한옥문화관이었습니다. 상인들이 모여들었어요. 할머니는 유리에게 말했죠. 오늘이 마지막이야. 유리는 긴장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할머니는 유리 손을 꼭 잡았어요. 걱정 마. 할미를 믿어. 모임이 시작되기 전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상간녀는 없었죠. 지난번 일로 쫓겨난 후 연락이 끊겼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당당한 척했죠. 상인들에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상인들은 시큰둥했습니다. 고개만 까딱했죠.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안건들을 처리했어요. 시장 활성화 방안, 주차 문제, 쓰레기 처리, 여러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마지막 순서가 됐죠. 할머니가 일어났어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안건이 있습니다. 상인들은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는 유리를 불렀어요. 유리야, 이리 와. 유리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할머니는 상인들에게 말했죠. 여러분, 오늘 제 손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할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8년 동안 시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상인들은 고개를 저었죠. 할머니는 천천히 설명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요. 아이를 못 낳는다고 구박받으면서도 참았죠. 그런데 어느 날 쫓겨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건 가정사예요. 여기서 말할 일이 아니에요. 할머니는 손을 들어 제지했죠.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아야 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시어머니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할머니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증거가 다 여기 있어요. 첫 번째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이건 제 손녀 아버지 땅 상속 서류예요. 박정혜 씨가 속여서 빼앗은 거죠. 상인들은 웅성거렸어요. 할머니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뇌물거래 기록이에요. 건축허가 빨리 받으려고 돈 쓴 거죠. 시어머니는 손을 내저었어요. 그건 오해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해가 아니에요. 증인도 있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구청 직원이 들어왔어요. 할머니가 미리 섭외한 사람이었죠. 직원은 앞으로 나왔습니다. 5년 전 박정혜 씨한테 돈 받은 적 있습니다. 건축허가 빨리 내주는 조건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당황했죠. 그건 직원은 계속 말했어요. 양심에 찔려서 그동안 말 못했어요. 오늘 고백합니다. 상인들은 시어머니를 노려봤습니다. 할머니는 세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병원 기록이에요. 상간녀가 유산했다는 기록이죠. 근데 계속 임신한 척했어요. 우리 가족을 속인 거예요. 상인들은 혀를 찼습니다. 정말 지독하네. 시어머니는 변명했어요. 저도 속은 거예요. 그 여자한테. 할머니는 차갑게 말했죠. 속았다고요? 당신이 그 여자 데려온 거잖아요. 며느리 쫓아내고 그 여자 들인 것도 당신이고.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 서류를 들었어요. 이건 다방에서 찍힌 사진이에요. 불법 거래하는 장면이죠. 사진을 돌렸습니다. 상인들은 하나씩 봤어요.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죠. 한 상인이 일어났습니다. 박 여사, 이게 사실입니까?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다른 상인도 일어났죠. 우리가 당신을 믿고 거래했는데 이럴 수가 있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인들은 실망했어요. 이런 사람이랑 같이 일 못하겠어요. 시어머니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죠. 할머니는 시어머니를 내려다봤어요. 잘못을 인정하세요.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죠. 이제라도 인정하니 다행이네요. 하지만 용서는 제가 할 게 아니에요. 유리를 가리켰습니다. 이 아이한테 사과하세요. 시어머니는 유리를 봤어요. 유리는 차갑게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기어가듯 다가왔죠. 유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유리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시어머니는 울기 시작했어요.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유리는 고개를 저었죠. 용서는 못해요. 하지만 이제 당신한테서 자유로워졌어요. 상인들은 유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이제 당당하게 사세요. 유리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유리 어깨를 감싸 안았죠. 잘했어. 정말 잘했어. 유리는 할머니 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상인들은 하나둘 자리를 떴죠.
회의장은 텅 비었습니다. 시어머니 혼자 남았어요. 유리와 할머니도 밖으로 나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유리는 처음으로 홀가분했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유리는 할머니와 함께 종로 거리를 걸었어요. 사람들이 인사했죠. 유리 씨, 잘 지내세요? 유리는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잘 지내요. 상인들은 친절했어요. 과일도 주고 떡도 챙겨줬죠. 동네 사람들이 유리를 진짜 며느리로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유리를 종로 한옥으로 데려갔습니다. 오래된 한옥이었지만 잘 관리돼 있었죠. 여기가 어디예요? 유리가 물었어요. 할머니는 마당을 가리켰습니다. 할미 집이야. 이제 내 집이기도 하고. 유리는 놀랐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죠. 이 한옥이랑 주변 땅 좀 내 이름으로 했어. 유리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안 돼요. 너무 많아요. 할머니는 유리 손을 잡았어요. 원래 내 거야. 내 아버지가 물려줬어야 할 거고. 할미가 대신 지켜준 거지. 유리는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는 유리를 안아줬죠. 고맙긴. 내가 할미 손녀인데.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았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유리는 잠시 생각했죠. 모르겠어요.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급할 거 없어. 유리는 고마웠어요. 할머니가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때 대문이 열렸습니다. 민수가 들어왔어요. 유리의 남편이었죠. 유리는 놀랐습니다. 왜 왔어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할 말이 있어서.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죠. 둘이 이야기해. 할미는 안으로 들어갈게. 유리는 할머니를 붙잡으려 했지만 할머니는 이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유리 앞에 섰어요. 유리야, 정말 미안해. 유리는 차갑게 대답했죠.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 안 할게. 내가 잘못했어. 어머니한테도 잘못 말씀드렸어. 유리는 민수를 똑바로 봤어요. 당신 어머니는 어떻게 됐어요? 민수는 한숨을 쉬었죠. 집에만 계셔. 밖에도 안 나가시고. 유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가 당신한테 사과하고 싶대. 유리는 고개를 저었죠. 싫어요. 만나고 싶지 않아요. 민수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당연해. 근데 유리야, 나는. 유리는 민수 말을 끊었어요. 당신도 만나고 싶지 않아요. 민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혼할 거야? 유리는 잠시 침묵했어요. 생각 중이에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죠. 알았어. 결정하면 말해줘. 민수는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유리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복잡한 감정이 들었죠. 할머니가 다시 나왔습니다. 다 들었어. 유리는 할머니를 봤어요. 제가 잘한 걸까요? 할머니는 마루에 앉았죠. 잘한 거야. 내 감정이 중요한 거야. 유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할머니, 전 왜 이렇게 마음이 복잡한 걸까요? 할머니는 유리 손을 잡았어요. 그게 사람 마음이야. 미워하면서도 정이 남는 게. 며칠 후였습니다. 시어머니가 한옥을 찾아왔어요. 유리는 대문에서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초췌했어요. 유리야, 잠깐만. 유리는 문을 열지 않았죠. 할 말 없어요. 시어머니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들어줘. 정말 사과하고 싶어?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들어오세요. 유리는 할머니를 봤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죠. 들어는 봐줘. 시어머니는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세 사람은 마루에 앉았어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욕심이 너무 컸어. 유리는 조용히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죠. 대를 이어야 한다는 생각에 눈이 멀었어.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랐어. 아니, 알면서도 외면했지. 유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어요. 용서는 바라지 않아. 그냥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싶었어.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과는 받았어요. 이제 가보세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었죠. 유리를 봤습니다. 유리는 여전히 차갑게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일어섰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는 천천히 대문을 나갔어요. 유리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죠. 미운 사람도 결국 사람이야. 유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근데 아직은 용서할 수 없어요. 할머니는 유리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가. 언젠가는 마음이 풀릴 거야. 유리는 할머니를 안았어요. 해가 저물었습니다. 유리는 마당에 서서 하늘을 봤어요. 별이 하나둘 떠올랐죠. 할머니가 옆에 섰습니다. 유리야,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유리는 웃었어요. 네, 할머니. 두 사람은 따뜻한 한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리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할머니가 있었고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